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권할 수 있는 은퇴 이후를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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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증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네.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연금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퇴직연금의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 마케팅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 애널리스트로도 몇 번 여러 번 얼굴을 뵀던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투자 컨설팅부에서 재직 중이고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제가 항상 연구하면서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왜 이제 오셨는지 저한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 권할 수 있는 은퇴 이후를 위한 자산관리 방법. 자, 김밀령 과장님, 어떤 해법을 권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MZ 직장인 여러분들께 퇴직연금이라는 위스키를 한 병 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벌써 취하네요. 네. 이게 네. 좀 꾸준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렇게 두다 보면은 나중에 그 가치가 진한 맛과 품격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따서 마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따서 마시시면 안 돼요. 숙성시켜야 돼요. 네. 예. 자, 정나영 연구원님은 아마도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명언을 하나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주식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뜨끔합니다, 뭔가. 네. 예, 뜨끔합니다. 흔히들 이제 주식은 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잃을 확률을 0%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건 가능합니다. 저한테만 따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김밀령 과장님, 연금을 권하셨는데 네. 그래도 젊은 나이에는 화끈하게 주식, 코인, 이렇게 화끈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 좀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네네. 근데 그렇게 한 방만 좋아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두 거는 방 훅 가죠, 두 방. 네. 한 방을 노렸는데 두 방 맞는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퇴직연금을 추천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이걸 누리시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보통 우리가 뭔가 정기예금을 가입하든 펀드를 가입하든 그게 만기가 되고 수익이 나서 해지를 하면은 그 계좌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이라는 연금 계좌 바구니가 있고 그 안에서 정기예금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ETF도 가입을 해서 만기가 되고 수익이 나서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그 바구니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구니를 깰 때 이제 여기를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으로 돈을 꺼내게 되면은 그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거를 과세 이연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요? 예. 그 바구니에서 근데 이자가 자꾸 나오잖아요, 수익금이. 네. 그거를 그럼 원금에 더해서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또 효과가 있는 거군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16.5%를 돌려줘요. 사실 그 16.5% 수익 올리긴 되게 어렵잖아요. 네. 16.5% 수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 매달 50만 원씩 납입을 하면 퇴직할 때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30년 동안 만약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네. 50만 원씩 납입을 하면은 1억 8천 정도 원금이 들어가고요. 네. 근데 아까 과세 이연을 통해서 복리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자가 한 3억 2천 정도, 한 6% 정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네. 총 30년 후에는 5억이 모이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너무 많이 불어났는데요? 그쵸. 이 6%로 가정해서 그렇지 이 6%는 그냥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 S&P 500에도 투자하고 정기 예금에도 투자하고 해서 한 수익률이 6% 정도 났다고 가정했을 때를 네, 가정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5억 정도 된다. 그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맞아요. 10% 아니고 6%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나영 연구원님, 한 방 돌리다가 두 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연구원님 생각이 다르십니까? S&P 500 지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편하게 주식 중에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온전히 100% 투자를 다 했다. 네. 30년 동안 했다라고 가정하면 30년 후에 네. 55세가 되었을 때 무려 9억에서 17억 수준까지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아, 기대하는 결과물이 좀 다르네요. 달라지네. 거의 2배 가까이 네. 육박되는데요. 과세 이연으로부터 복리, 세액공제 솔직히 어려우셨죠. 잠깐 졸았어요. 네, 저도 잠깐 졸았는데 이해는 결국 되긴 됐습니다. 그래도. 예. 은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꾸준히 하려고 하면 일단 편하고 쉬워야 합니다. 오늘 이제 네. 저희의 주제가 뭐죠? MZ를 위한 은퇴잖아요. 네. 은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이제 주식 투자 방법이 분할 투자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붓듯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1년일 때 손해가 날 확률이 3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퇴를 위해서 꾸준히 할 거죠. 그렇죠. 이 기간을 10년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10년 동안 꾸준히 매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네, 이게 물론 이제 과거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네. 미래에는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이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네. 역사상 S&P 500 지수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정말 딱 제로였습니다. 아, 30년을 하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군요. 심지어 S&P 500 지수의 최근 10년, 30년, 50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적게 봤을 때는 7.5%에서 네. 높게는 10.5%라는 높은 연평균 수익률이 나고요. 확률 통계를 이제 저희가 좀 더 돌려보면 네. 9억에서 17억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 금액이 다릅니다. 아까 5억 5천 나왔거든요. 6%로 잡았을 때 네. 9억 나왔습니다. 제 예. 5억에는 배당 수익률이 좀 빠져 있고요. 네네네. 이거는 세액공제도 이왕이면 이제 받으면서 하면 좋으니까. 세액공제를 되게 장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됩니까? 자, 이 세액공제를 주는 조건이 있어요. 만 55세까지 해지를 못한다. 아, 급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군요. 네, 급할 때 해지를 하고 빼면 되는데 세액이 그 경우에는 다시 다 토해내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익금에 대해서도 갑자기 세금을 또 16.5%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네. 해지하면 아무래도 기타 소득세가 16.5%가 나오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생이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네. 사실 작고 소중한 이 월급을 열심히 부었는데 이거를 굳이 해지해 가면서 은퇴 자산을 이제 주식으로만 다 넣기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금을 활용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연금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네. 종류도 많고 맞아요.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어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연금을 3단 구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3단 피라미드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맨 1층이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고 2층이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3층이 이제 우리가 우리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 3층에 있는 개인연금,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세요. 종합소득세 내시잖아요. 네네. 네, 종합소득세 내시면은 가입 가능하시니까 아. 네, 은행 오시면은 가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연금에 막 돈 넣습니다, 지금. 입금 막 들어갑니다. 아직 계좌 없으시잖아요. 계좌는 아직 없는데 이제 계좌는 금방 만들죠? 금방 만듭니다. 예, 금방 네.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증권사 일반 계좌 있으시잖아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고요. 그러면 또 우리 MZ 세대들이 또 되게 불안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국민연금 사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IRP 55세 이후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은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5세에 꼭 묶이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IRP 정말 좋아요. 좋은데 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IRP다라고 생각하고 증권사 일반 계좌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16.5%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좌가 바로 증권사 일반 계좌예요.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면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IRP 계좌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이라던가 또 해외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딱 미국으로만 눈을 돌려보더라도 미국에 상장된 ETF 수는 3,500개가 넘어요. 그만큼 나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얘기고요. IRP 계좌에서 투자를 못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이제 ETF 투자를 못하는데요. 네. 레버리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올해 무조건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러면 IRP 계좌에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지나가라. 그냥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ETF나 펀드 다 해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고비만 넘기자. 지나가라. 네. 그런데 우리가 인버스 ETF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마저 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연금 계좌 안에서도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네. 계좌 안에서도 다양한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있고 네. 이율 보증형 보험도 있고 사생결합 사채도 있고 원금이 보존이 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상품들도 있습니다. 금리를 따박따박 주는 상품을 통해서 그냥 네.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 복리를 한 걸로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똑같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나 펀드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복합적으로 좀 더 고객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더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연금은 뭐 고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맞아요. 견디고 이겨내서 얻는 열매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퇴 이후를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연금 투자, 주식 투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오늘 많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이 많이 안 달랐다 그럼 1달러입니다.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10달러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같으셨고 71달러. 71달러. 두 분의 생각은 40.5달러. 자, 생각보다는 초반에 많이 달랐던 것 같으나 오래 가져가야 되고 둘 다 안정적이고 빛나는 은퇴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형수님은 생각이 달라 할 때 유독 귀가 팔랑팔랑해요. 원래 저희 가문이 다 팔랑귀입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연금이에요 주식이에요. 그거 선택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의 노후 준비는 연금 대 주식, 주식 대 연금.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식! 연금.
평론가님 주식 나왔고요. 네. 네. 하은 아나운서만 저는- 연금.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네. 주식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주식 네. 손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금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아이고. 싶은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안전한- 곡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소리 나오죠. 아이고. 예. 그럼 하은 아나운서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두 분의 의견을 좀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사회초년생의 노후 준비거든요. 노후 준비가 60세 이후에 70세 이후에 이때를 대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내년, 내후년, 5년 후를 대비하는 게 다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 IRP, 연금저축 좋은 상품입니다만 네. 돈이 묶여버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할 일이 많아요. 돈 쓸 일도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뭐 데이트도 해야 되지. 돈 쓸 게 많은데 돈이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면 사회초년생한테는 저는 이건 안 좋은 선택이다. 물론 중간중간 쉽게 돈을 빼서 쓰면 그만큼 노후 자금이 줄어들긴 하겠으나 예. 굳이 이렇게 강제로 묶어둘 필요는 없다. 아. 네, 저는 이제 재테크에서 중요한 개념이 생애 주기별 포트폴리오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예. 네. 내 생애 주기를 놓고 그 나이대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네. 네.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수익을 폭발시킬 수 있고 자산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맞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네. 아니 그러면 고수익 투자는 결국에는 고위험을 동반하지 않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이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인생 살아갈 일이 많은 젊은이들의 특권이에요. 예,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손실이 나면 커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이나 연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종목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저는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겠네요. 낙담하지 말고 전 젊으니까 이 중에 제일 젊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기쁘네요. 그럼 결정했습니다. 어.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